어느 날 보니까 이 두개골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너네 한국인 학생 짓이다. 빨리 자수해라. 제대로 의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렇지 않다면 사과해라. 뭐 듣기만 해도 전율이 확 오고. 저기 화면을 보니까 웬 해골이 있네요, 교수님. 이게 뭐냐면 경성제대 의학부의 1930년 졸업앨범 속표지인데요. 네네.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두개골이 등장하죠. 예, 두개골이 등장하고 그 두개골 아래에 두꺼운 그 의학 서적이 있죠.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또 경성의학전문학교의 1942년 졸업앨범입니다. 자, 표지를 보시면 두개골 두 개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앨범을 만들었죠. 예. 제가 지금 두 장만 보여드립니다만은 경성제대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졸업앨범 표지들에 등장하는 그 아이템이랄까요? 이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의학 서적. 네네. 두 번째가 현미경. 세 번째가 저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조합을 해요. 어떤 때는 세 개를 다 쓰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두개골 두 개로 오히려 하고, 이렇게 그 조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항상 그 세 가지가 등장해요. 앨범 표지에. 예. 그 정도로 저 두개골, 해부학이라는 게, 이 의학도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하룻밤에도 만리탑을 쌓는다는데 1460일을 낱낱이 살과 살이 부딪히고 영혼과 영혼이 호응했으며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망정 그 사이에 맺은 인연이 형제와 무엇이 다르리. 심술 많은 서모에게 때때로 죄없이 구박을 받는 불쌍한 외로운 형제들. 옛 어머니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등을 때려서 밖으로 쫓아낼 때 젖먹던 힘을 모아 반항한 적 몇 차례냐. 또 오늘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요. 네. 심술 많은 서모 그 부분이에요. 네. 심술 많은 새엄마에게 이제 그 때로 죄 없이 구박받고 그 다음에 그 불쌍한 외로운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이 에이 설마 식민지 시절이고 더군다나 이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저게 가능했겠어? 저거 뻥 아니야? 뭐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예로 저게 진실이라는 그 실예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해부학 실습용 두개골이 분실된 게 뭔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발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예,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요게 해부학 교실에 이제 두개골인데요. 이게 이제 해부학 실습용 두개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개골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구보 교수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구보 교수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예. 구보 교수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또는 사석에서조차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인 두개골과 조선인 두개골을 비교만 해봐도 봐라. 이렇게 매끈하고 뭐 이러한 이런 일본인 두개골만 봐도 일본인이 처음부터 우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조선인 두개골을 보면은 여기가 좀 어떻고 하니까 벌써 일본인 두개골과 차이가 나지 않느냐. 즉 너네 조선인들은 처음부터 해부학상으로도 처음부터 이제 미개하다, 열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듣는 한국인 학생들은 너무 분하죠. 아무리 들어봐도 저게 의학적인 근거 이런 건 전혀 없는 얘기인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주관적인 그냥 판단과 선언일 뿐이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상대방은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의사는 돼야 되겠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정말 끙끙 앓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전날 두개골이 분실된 걸 가지고 이제 구보 교수가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너네 한국인 학생 짓이다. 빨리 자수해라. 우리 일본인 학생들은 이런 도둑질 같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할 사람이 아니다, 할 저 민족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조선인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빨리 자수해라라고 이제 그러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못 참게 된 거죠. 그동안에 정말 참고 참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덮어놓고 이제 저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한 끝에 네.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실력 행사를? 일단 수업 거부를 하죠. 일단 조건을 내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그러니까 그 구보 교수가 제대로 의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렇지 않다면 사과해라. 그리고 학교 당국도 이 교수한테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라.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구보 교수는 뭐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죠. 예. 그리고 학교도 가만히 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업 거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업 거부를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막상. 그렇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제 생각은 그래 다시 돌아와라. 내가 그래 다 뭐 이건 경고를 주겠다. 수업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유화책이고, 네네. 예, 강경책으로 나갔습니다. 예, 다 자른가요? 예, 학교 당국에서 그 1, 2, 3, 4학년 각 대표들 9명을 골라내가지고 이 9명을 이제 퇴학을 시킨 거죠. 오히려. 예, 퇴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도 잘라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이제 더 격앙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 거부를 넘어서서 194명의 전교생, 한국인 전교생 1, 2, 3, 4학년 전부 100% 자퇴원서를 냈어요. 사실 전교생이 동시에 자퇴원서를 낸다라는 건 그 어떤 학생 그 운동, 학생 투쟁을 놓고 봐도 최고수이죠, 최고수. 정말 듣기만 해도 전율이 확 오는. 특히 동아일보는 거의 뭐 모든 기사가 다 이 구보 교수 사건을 다 보도하고 있죠. 한 달 내내. 1921년 이제 6월 한 달 내내 정말 이 구보 교수 사건으로 거의 도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뭐 시민사회, 학부형들, 졸업생 선배들 뭐 다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요. 네네. 예. 왠지 총독이 나섰습니다. 총독이. 사이토 총독이 나섰어요. 총독이면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총독부의 최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럼요. 한 학교의 학내 문제 가지고 총독이 나섰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건 굉장한 또 파격적인 이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한다. 사이토 총독이.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만한 해결을 책임지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구보 교수의 뭐 파면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듯한 그런 성명을 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도, 그 다음에 뭐 학부형들도 한국인 사회도 조금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퇴원서 다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보 교수는 그 이듬해 정말 파면이 됐어요. 예, 결국 그 학교에서 파면했고 일본으로 돌아간 이 구보 교수는 참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슬픈 일인데 정신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왜 이 사이토 총독이 나서가지고 이게 중재를 그 이유는요. 네. 이게 1921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1919년 3.1운동이 나고 2년 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1운동이 총독부나 일본 전체 정부 전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이 워낙 크잖아요. 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교의 문제였지만 이게 구보 교수의 민족 문제에 관한 이 망언으로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파급력이 크다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2의 3.1운동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학부형 뭐 졸업생 선배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민족운동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얼른 차단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전교생 자퇴까지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2년 전 3.1운동에서 얻은 그 자신감, 예, 경험, 자신감, 그리고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3.1운동과 관계돼 있고, 3.1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이 와중에 이 학생들을 이끈 어떤 한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요? 이 주도자들은요, 사실, 전교생이 다 주도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 과언은 네네. 아닌데, 제가 이 주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9명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9명을 이제 퇴학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주도자들이 또 생겨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압력을 가하면 또 그 다음이 생기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생 자퇴도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도자들을 굳이 얘기한다면, 3.1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 그 다음에 조선학생대회의 간부로 있던 이 경성인 학생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우리 청년의학도의 패기와 용기를 보여주는 거의 뭐 핵사이다 사건이에요. 정말 또 오늘에 대한 닥터 후, 재밌으셨나요? 교수님, 다음 시간도 역시 재밌는 저희가 지금 한 1000명 좀 넘게 남았네요. 앞으로 할 이야기가. 그 정도 남지 않았나요?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또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